2025년 4월에 실시한 일본의 소비 동향 조사. 지금 일본의 경기 상태랑 소비 상태가 이렇다라는 거를 일본 정부가 발표한 자료거든요. 요즘 생활 어떻습니까? 좋아진다. 0.4%. 나빠지는 것 같다. 26%.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고물가로 난리난 일본의 상황이라는 내용인데, 요새 일본에서 이제 제일 많이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물가가 너무 올랐다. 서민 경제가 너무 팍팍하다. 라는 뉴스가 정말로 많이 나옵니다. 저희 채널에서 제가 최근 좀 많이 다루는 뉴스 중에 하나가 일본의 쌀값이 제정신이 아니다. 이런 영상을 많이 다뤘잖아요. 5kg에 우리나라 돈 4만 원이다부터 이래가지고 그게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형이다 보니까 쌀과 연동돼서 여러 가지로 뭔가 좀 버터플라이 임팩트 매치로 퍼져나가가지고 일본에 전체적으로 좀 뭔가 이 고물가 플러스 약간 불경기라는 이미지로 매일매일 이게 헤드라인으로 뉴스에 씁니다. 제가 좀 여기서 자세하게 있잖아요. 어떤 상황이고 실제로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이 상황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준비를 했으니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2024년도의 카레 물가 한 끼당 365엔 과거 10년의 최고치 이래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카레를 정말로 좋아합니다. 맞습니다. 당장에 박간의 영상을 두둥. 보면 아시겠지만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카레를 먹어요. 그 정도로 정말 카레 없이 못 산 나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카레로 뭔가 좀 이게 물가 지수를 잡는다고 해야 되나? 지표를 정할 때 이 카레 라이스를 많이 들고 옵니다. 2021년부터 봤는데 이게 점점 오르고 있다. 왜 오르고 있어? 라고 했을 때 카레 구사이라고 이래가지고 안에 들어가는 고기라든지 야채 있잖아요. 이게 조금 올랐어. 한 10% 정도 올랐네요. 그런데 카레 라이스의 제일 중요한 라이스 92엔이 158엔이 됐어. 그렇죠. 밥이 올랐다는 거로 좀 이제 이 카레 라이스를 통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거든요. 쌀값 슈퍼의 평균 가격 5kg당 4,233엔. 제가 이 기사 들고 올 때마다 갱신하고 있네요. 17주 연속으로 가격 상승. 정말로 그렇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있는 일본의 쌀값. 이게 일본의 생활 물가를 점점 견인하고 있는 겁니다. 당장에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일본에서 정말 충격적으로 오피셜로 발표를 했어요. 어떤 발표? 올해 쌀 가격은 더 비쌀 것이라고. 발표가 났습니다. 요건데 NHK 뉴스입니다. JA 일본 농협이 쌀 확보. 요즘 일본 쌀이 없대잖아요. 그러니까 비싸잖아요. 쌀 확보를 제가 미리미리 하고 싶습니다. 농협이. 그러니까 올해 햅쌀에 대해서 일본 쌀 농가에게 선급금을 줍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30%에서 40%로 흔히 말하는 쌀 수매 가격을 올려서 농가에게 쳐준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왜? 지금 쌀 가격이 너무 비싸 일본에. 그런데 일본 농가들은 돈을 못 번다고 하네? 너무 불쌍해. 그러니까 올라간 쌀값의 가격을 체감할 수 있게 농협이 사들이는 쌀을 30에서 40% 일괄적으로 비싼 가격에 사드릴게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충 이런 식으로 2024년 같은 경우에는 60kg당 17,000엔 한 우리나라 돈 17만 원으로 쌀을 사드렸는데 올해는 60kg당 23만 원 23,000엔으로 사드릴 거예요. 플러스 6,000엔 이런 식으로 농가의 이익을 보전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농가분들 위해서 그것도 있고 그런 걸 보는 다른 업자들은 이 가격으로 안 사면 우리 쌀을 구할 수가 없다. 그렇죠. 해서 그 가격을 다 사가잖아요. 그러니까 JA가 일본 농협이 제일 큰 이제 어찌보면 도매업자거든요. 여기서 이 가격으로 산다니까 농협에게 안 뺏기려면은 다른 데는 더 센 가격을 불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쌀 가격 올해 더 오를 수밖에 없겠다. 라는 식으로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쌀 가격이 오른다는 말은 일본에 쌀이 부족하니까 흔히 말하는 수요 대비 공급이 적으니까 쌀 가격이 오를 거야 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일본에서도 오피셜 자료가 늘 나와 있거든요. 일본 농림수산청이 발표하는 쌀의 유통 상황에 대한 내용인데 일본의 쌀 2024년과 2025년에 쌀의 수요가 대충 한 674만 톤이에요. 근데 작년에 생산된 쌀이 679만 톤이야.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럼 이러면은 약간 부족할 수도 있겠네라고 느끼는데 이 쌀이
그에 생산된 햅쌀을 그에 다 먹진 않잖아요. 그 전에 있는 1년 묵은 쌀도 있지 않습니까? 묵은 쌀이 153만 톤이 있어 이미. 그러니까 합치면은 일본은 쌀은 832만 톤이 있습니다 올해. 그런데 수요가 674만 톤이야. 남는 쌀이 158만 톤이 남아야 돼요. 그러면은 쌀 가격이 옛날이랑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부족하지는 않아. 근데 가격만 2배가 올랐어 작년에 비해서. 재고는 똑같은데.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 누가 이 장난을 할까? 일본에서 쌀이 안 풀리는 거는 누군가가 위에서 잡고 안 푸니까 쌀이 뭡니까?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 JA가 이번에 아예 대놓고 저희가 쌀을 농가에서 더 비싸게 사드릴게요 라는 말을 일본에서 냈기 때문에 앞으로 뭡니까?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카레라이스 더 비싸집니다. 쌀만 올라가면 다른 건 안 올라가요? 같이 따라 올라가요. 왜? 쌀 농가만 살리면은 너무 불공평하잖아. 보리 농가, 밀, 과일, 감자부터 이래가지고 축산도 안 그렇습니까? 쌀만 오르면 이상하잖아요. 다 올라가야지. 그렇죠. 연동해서 다 올라가는 겁니다. 현재도 일본의 소비자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3월 달에 소비자 물가 3.2% 상승. 쌀은 참고로 92% 성장으로 과거 최대다. 라고 이래가지고 일본의 소비자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과거 소비자 물가가 마이너스로 간 나라이기 때문에 마이너스였던 나라가 플러스 3%다? 이건 어마무시한 거거든요. 이런 상황인데 3월 달에 실질임금 또 감소. 2.1% 감소. 3개월 연속 마이너스. 이게 좀 큽니다. 쌀 가격은 오르고 있는데 쌀 가격 오른 거에 비해서 아까 말한 다른 물가 오른 거에 비해서 월급이 안 올라요. 일본 내각부가 이제 매달 조사해서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 2025년 4월에 실시한 일본의 소비 동향 조사. 지금 일본의 경기 상태랑 소비 상태가 이렇다라는 거를 일본 정부가 발표한 자료거든요. 제일 위에 있는 요즘 생활 어떻습니까? 좋아진다. 2월달 0.5%, 3월달 0.4%, 4월달 0.4%, 나빠지는 것 같다. 18%, 19%, 26%.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일본에 이런 기사 같은 거 들고 올 때 안 좋은 기사만 들고 온 게 아닙니다. 예, 일본에서 제일 주된 이런 언론 같은 게 저런 게 왜 저런 식으로 보도를 하냐면은 실제로 일본 사람들의 생활이 안 좋아지는 것 같다라는 게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도시 사람들라든지 재테크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 보면 나쁘지 않잖아라고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전체를 보면 그렇죠.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지난 과거에 비해서 지표가 나빠요. 수입도 나빠지고 있고 그 다음에 고용 환경도 나빠지고 있어요. 일본 전체로 봤을 때 사람들의 생각, 성향 자체가 소비를 할 땐 아니다. 저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라는 식으로 말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달도 식품 가격 인상.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절약을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심코 과자라든지 불필요한 과자 불필요하죠. 군것질거리 살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근데 배고프다 과자 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지출이 늘어지잖아요. 과자를 먹으면 생활이 더 즐거워지는데. 사는 것도 미리미리 정해가지고 장 보기 전에 딱딱 메모를 해가지고 사야지 불필요한 걸 안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식료품 가격 인상에 대항하는 12가지의 절약수를 전수.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지금도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일본에서 이 절약 관련 기사가 쏟아질 때가 경기가 안 좋다는 거거든요. 근데 요 최근에 이 절약 관련 기사가 다시금 이제 붐을 맞이해가지고 너나 할 거 없이 이제 막 이제 내는 거죠. 이제 왜 일본 사람들이 이런 걸 보니까. 참고로 이 기사는 뭐냐면은 일본의 슈퍼 정리해 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일본의 슈퍼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온이라는 슈퍼는 20일, 30일에 가면 5% 오프다. 세일이다. 다음에 세이유라는 슈퍼는 1일이랑 15일에 가면은 5에서 10% 세일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왜 할까? 슈퍼 하나만 가지 마라. 장을 볼 때도 여러 가지 슈퍼가 있는데 그날 행사하는 날이 딱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때 슈퍼를 가야지 당신이 5에서 10% 정도 더 싸게 살 수가 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절약 고행은 이미 낡았다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예, 이제 이런 건 이제 투자를 해라. 좀 반대적으로 나오는 거죠. 예. 재테크를 시작하세요. 그렇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돈 넣어서 투자해라. 이런 기사도 나오고 절약을 위해서 닭고기를 구입하는 사람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쇠고기나 돼지고기에 비해서 얼마나 금액 차이가 있나. 이런 것도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런 걸 누가 봐 이라고 느끼잖아요. 아니 당연히 닭고기가 소고기나 돼지고기보다 싼 건 알지. 아는데 이걸 굳이 기사해가지고 이걸 왜 낼까? 그렇죠, 여러분. 이게 어떤 뜻이겠어요? 당신 아직도 소고기 먹고 있습니까? 아직도 물가가 이런데 돼지고기 먹고 있습니까? 일본도 제일 싼 닭고기, 국내산 닭고기 아니죠. 브라질산 닭고기 사서 먹으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예, 그렇게 내는 거죠. 예. 돈이 없다라고 하고 있는 당신. 그렇죠. 돼지고기 먹고 있어? 안 돼. 닭고기로 바꾸라. 그렇지. 닭고기로 바꾸라. 예, 그런 식으로 압박 들어가는 거죠. 별의별 게 쏟아집니다, 이게. 그런 상황에서 요 최근에 일본의 장기 연휴였어요. 이 골드니크라고 이래가지고 뭡니까? 일본에 이제 황금 연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의뢰의 연휴가 되면 기사가 쏟아져요. 어디? 일본 사람들 올해는 뭐 한국 여행 갑니까? 하와이 갑니까? 어디 여행 가요?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뭐 이런 것에서 이제 사람들이 막 인터뷰를 하는데, 자, 올해는 어떤 기사가 떴을까? 외출 자숙이 강화됩니다. 골드니크의 이상과 현실이 SNS 한탄하다. 숙박비가 비싸다. 휘발유가 비싸기 때문에 돈을 절약한다. 그렇죠. 안 나갑니다. 무슨 말이냐 했을 때, 아까 말한 긴 연휴 있잖아요. 이런 긴 연휴라 하더라도 옛날 같으면 사람들이 하와이 갑니다 이랬는데 요즘은 아껴야 되는 거야. 나가면 돈이잖아요. 아까 말했는데 기름값 쓰고 일본 고속도로비 엄청 비싼데 고속도로비 쓰고 돈 아깝잖아요. 신칸센 얼마나 비쌉니까? 올해 골드니크 어떻게 보낼 겁니까? 자택에 있습니다. 37.3%. 작년보다 3.2% 늘었다. 외식합니다. 17.5%인데 작년에보다 3% 줄었다. 쇼핑 갑니다. 작년보다 줄었다. 국내 여행 갑니다. 작년보다 줄었다. 해외여행 1.3%. 이번에 대한민국 장기 연휴 있었죠. 예, 대체율이 있어가지고 인천공항 미어 터진다고 난리 나는 여러분 뉴스 다 보셨죠? 그럼 일본은 해외여행이 1.3%예요. 다르죠. 느끼는 게. 예, 체감하는 게 많이 다르죠. 그런 점에서. 집에 있기 싫어. 그래도 나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관광을 가야 되는데 절약 관광을 가야 돼요. 절약 관광. 이것도 이제 몇 가지 예를 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근교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 동네에 돌아다닌다는 말을 좀 말을 바꾼 거예요. 주변 관광식으로. 그리고 이거 이제 픽업 기사인데 예를 들어서 야간 버스를 타고 숙소를 잡지 않고 도쿄에서 아오모리로 여행을 간다. 그러니까 도쿄 밤에 출발해서 아침에 아오모리 도착해서 벚꽃놀이 하고 그리고 밤에 버스 타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부 예예요. 전체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기사가 될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게 절약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기사화 써서 일본의 TV에 공중파에서 이걸 내보내는 거예요. 일본은 절약 전문가가 있습니다. 무슨 말? 블로그 및 웹사이트라든지 책이라든지 SNS라든지 세미나라든지 강연을 다니는 절약 라이터. 그런 분들이 항상 여러 가지 노하우를 전수를 하죠. 인생이 바뀌는 절약 방법. 타이틀 기가 막혀요. 통신비는 최소한으로 하고 필요 없는 넷플릭스라든지 그런 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험도 줄이세요. 이동은 자전거로 하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기름값 아껴야 돼. 그렇죠. 자전거 타고 다니세요라든지 이동은 자전거. 이런 것도 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습관적으로 연간 100만에 모은 주부의 3가지 룰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밖에 나갈 때는 주먹밥이랑 물통을 지참한다. 보너스가 나오더라도 극단적인 호화를 하죠. 즉 뭐 상여금 나왔다고 기분 좋아서 외식하거나 그런 걸 하면 안 돼. 그건 미끼야. 상여금은 어디까지나 목돈을 저축할 수 있는 기회. 큰 돈이 들어왔을 때일수록 마음을 평정심을 찾아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 패턴이 많이 바뀌어요. 어떤 식으로 많이 바뀌냐면은 그러니까 절약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너무 있잖아. 마이너스한 그런 네거티브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지 마라. 절약도 즐겁게 하면 된다. 절약을 생활하면 된다. 그러니까 절약이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일상생활화 시키면 그건 더 이상 절약이 아니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물건을 살 수 있는데 안 사고 참으면은 절약인데 나는 원래부터 그 물건을 살 마음이 없었어. 밖에 나갈 때 나는 물통을 들고 다니고 외식은 하지 않고 집에서 밥을 먹고 따로 디저트 같은 거 먹지 않아. 내가 알아서 집에서 뭔가 짜투리로 만들어 먹는 거야. 그런 생활을 하는 나에게 소비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오히려 일탈의 행동이고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은 절약이 아니라 일상생활이다.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예, 받아들이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마음가짐을 어떤 식으로 바꾸냐에 따라 가지고 생활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이게 일본 사람들은 되니까 여러분. 아까 뭐예요 이거. 제가 항상 쌀 얘기할 때 얘기하죠. 이 상황인데도 뭡니까 일본이 안 뒤집어지는 거예요. 쌀값이 17주 연속으로 쌀값이 진짜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올라가지고 일본 가끔 뉴스 나옵니다. 한국 쌀 수입해오는 가게도 있다고. 그런데도 일본이 안 뒤집혀지잖아요. 왜? 내가 절약하면 되니까. 올해는 뭡니까? 쌀값이 비싼 대신에 농가가 30% 40% 이상 부자가 된다네? 그러면 됐지. 일본 쌀이 최고인데. 그지? 수입쌀보다 일본 쌀이 최고인데 비싸더라도 일본 쌀 먹지. 이런 마음가짐. 있어야지 이게 돌아가는 거야, 이 절약 시스템이. 그러면 누가 소비를 해줘요? 여행 오는 사람들이 소비를 해주잖아요. 여행을 와가지고 경기 돌려주잖아요. 그럼 또 관광객이 많아서 경기 돌려준다 얘기 나오는데, 그러면 또 어떻게 나온다고요? 일본 사람들이 나는 여행도 못 가는데 해외 관광객들은 일본에 와서 오마카세 먹고, 일본에 와서 신칸센 타고 여행 다니고, 고급 호텔 도쿄 놀러 다니고, 기분 나쁘네? 이게 또 이어진다니까, 혐오 감정으로.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런 동일하게 여행 관광 공해라든지 외국인에 대한 뭐 전체적인 약간 헤이트적인 게 자주 등장하는 게 이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일본이 정치를 잘해요. 왜? 분명히 쌀 가격이 오르고 일본 사람들이 일해도 월급이 안 오르는 이런 실질 임금이 감소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이어지면은, 야 이거 자민 정치권 잘해야지 돌 던져야 되는데 일본 사람들은 정치권에 돌 안 던지고 외국인이니까 돌 던지잖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타겟팅을 잘한다는 거, 정치를 잘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돈 아끼는데 가게 돌려주는 걸 고마워하지 못할지는 관광객들에게.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정말로 다른 의미로는 정치 구단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무튼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고물가로 난리가 났지만은 일본 사람들은 절약을 하고 다른 데 좀 뭡니까? 좀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일본에 오셨을 때, 여행 오셨을 때 과거에 비해서, 특히 코로나 직후에 비해서 좀 물가가 많이 올랐네? 라고 느끼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실제로 뭡니까? 각종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고, 그리고 뭡니까? 앞으로도 일본의 소비자 물가는 더 올라가지고 일본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행 온 사람들도 좀 이건 좀 비싸지 않나? 라는 식으로 느끼는 게 많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일본 사람들은 앞으로도 더욱더 절약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시. 아까 그 내각부 소비 동향 조사 있잖아요. 보면은 이 민심은 돌아갔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일본 사람들은 불만이 많아요. 생활이 안 좋아지는 것 같고, 뭡니까? 소비도 큰 거 못하겠고, 예. 고용 상황도 안 좋다고 자기들이 일본 정부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바꿔야 되는데 절약을 하고 있잖아요. 그지? 예, 그러니까 일본은 쌀값이 올라가도 그렇게까지 크게 막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올라가면은 이번에는 농가가 그래도 먹고 사는구나. 그렇지. 일본 쌀이 최고지. 이런 맛있는 일본 쌀을 만들어주는 농가가 수입이 올라간다는데 뭐라 하겠어. 나만 나쁜 놈이지. 그 맛있는 쌀 이제부터 좀 한 톨 한 톨 더 음미하면서 먹어야 되겠다. 라든지. 예. 어쩔 수 없네. 외국인 분들한테 조금 욕하고 스트레스 뿌리자. 그렇죠, 그렇죠. 반대쪽, 다른 쪽으로 이게 간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에서 항상 저런 기사랑 관광공해라는 기사가, 해외 관광객에 관한 좀 안 좋은 기사가 같이 나오고, 플러스 또 다른 식으로도 일본은 갈라치기라는 게 많이 나오죠. 뭐 노인 혐오죠. 예, 일본이 고령화 사회다 보니까 젊은이들은 저런 노인, 특히 연금이라든지 그런 기사도 같이 뜨면서 왜 내 생활이 힘들까에 대한 그런 흔히 말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런 마음을, 저렇게 일하지 않는 노인들 때문이야. 저렇게 해외 관광객 때문이야. 라든지 있잖아요. 실제로 정치권이라기보다는 다른 쪽으로 좀 분산시키는, 난 그런 거 신경 쓰기 싫어요. 그래? 그럼 넌 절약해. 이런 거 있잖아요. 본질을 좀 이제 뭡니까? 좀 모호하게 가리고 다른 쪽으로 좀 시선을 유도시키는 저런 게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오늘 보여드린 기사 같은 것도 저기 일본에서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제일 많이 나온 기사들이에요. 쌀값 난리 난 거랑 그 다음에 뭡니까? 골든위크 절약하면서 보니까 집에서 뭡니까? 가족끼리 오랜만에 다 같이 미뤄놨던 명탐정 코난 극장판을 본다라든지, 넷플릭스 볼 거 많잖아요. 그런 거 다 같이 본다든지, 가족이랑 오히려 함께 보여요. 돈이 없어? 외출을 못해? 여행을 못해? 그렇지 않아요. 집에서 오붓하게 온 가족이 TV 앞에 앉아서 뭡니까? 미뤄는 드라마 본다라든지 이런 것도 얼마나 좋아요.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뭔가 사람들을 뭔가 좀 이상하게 만든다고 해야 되나? 예, 그런 식으로도 나오는 방송이 정말 많았거든요. 이번에 연휴 기간 동안.
왜 그걸 어떻게 하나요? 저희가 연휴 기간 동안 일하느라 밖에 안 나갔거든요. 평소 때 일본 사람들도 회사 다니면서 바쁜데 연휴 기간 동안은 그래도 좀 있잖아. 뭐 한국 간다든지 해외여행 간다든지 있잖아요. 예, 국내 여행 좀 다른 데 보러 다닌다든지 하면 좋은데 오히려 그런 걸 안 하고 집에 있는 그런 사람도 늘어나는 것 자체가 좀 많이 좀 침체되는 예, 그런 분위기. 근데 그런 게 저렇게 미디어로 나오는 게 좀 다른 의미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아니 누구 집은 하와이 간다는데 우리 집만 못 가 이러면 없어 보이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다 못 나가요. 일본 해외여행 가는 사람들 1%밖에 없어. 거의 다 집에 있어. 이러면은 뭡니까? 위안감이 없잖아요. 나만 어려운 게 아니네. 다 어렵네. 나만 집에 절약하는 게 아니네. 다 절약하네.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보이는 것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 미디어에서도 저런 식으로 내는 게 아닌가. 라는 것도 조금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네요. 근데 이렇다고 일본 사람 다 어렵다는 건 아니에요. 아까 추미코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일본 부동산 올라가지고 기존에 돈이 많아가지고 집을 뭡니까 팔고 왔다 갔다 부동산 놀이하는 사람들 아니면 기존에 투자 많이 해가지고 주식 넣어놔가지고 해외 투자를 해둔 사람들 부자도 많이 있어요. 일본 흔히 말하면 벼락 날부자도 많이 있습니다. 코인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일본에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SNS라든지 이런 데는 많이 보여요. 근데 실제적으로 주변에 많이 안 보여요. 그런 분들이 목소리가 큰 것 뿐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은 저런 뉴스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일본의 절약 전문가들이 굶어 죽거든요. 맞잖아. 일본에서 돈 많이 벌고 일본 경기 최강이면은 절약 전문가들이 절약이라 말하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거기에 관심을 안 줄 거 아닙니까? 근데 일본에 정말로 지금도 수많은 절약 전문가가 있어가지고 그게 장사가 되고 책도 찍어 팔고 강연도 다니고 왜? 다 절약해야 되니까. 예,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만 보면 분명히 일본도 경기가 좋아 보이는데 근데 전체로 봤을 때는 불경기, 고물가 이게 현재 일본의 상황이라는 겁니다.